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23K에서 21K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수로는 SEC의 이제 스테이킹 전쟁이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모든 코인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이사항 중에 이제 빨간 고래가 모두 던졌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이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 유지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세력이 이제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경우는 조정이 흔히 있어 왔다. 그러니까 뿅망치를 만든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정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더불어서 이제 SEC에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전체적으로 돌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21.5K의 이 매물대, 이 매수벽이 굉장히 크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21.5K가 지켜지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1.5K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게 21.5K가 떨어졌을 때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 밑으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21.5K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뭔가 강력한 상승이 있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렇게 21.5K를 거치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21.5K가 이제 깨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봐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19.5K입니다. 19.5K. 이 이유는 일단은 19K에서 매물대를 뚫고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지점이고요. 비트코인 CME 이제 선물 차트에서 보면은 갭이 발생을 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이제 19K의 갭이 발생한 구간인데, 꼭 이제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선물 갭을 메꾸고 간다라는 미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19K까지 이제 내려가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 이 부분 밑으로 내려가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1.5K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19K에서 지지를 하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 요 지점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저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제 19K까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17K도 있었지만 19K 밑에 어딘가에서 이제 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트래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고 코인베이스의 CEO거든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트위터로 돌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SEC에서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 거를 금지시킨다 라고 소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먼저 트위터에 이제 그런 거 날렸는데,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렇게 스테이킹 서비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진짜야? 라고 이제 물음표를 띄웠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퍼드로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크라켄이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국 SEC가 크라켄에 이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SEC와 오늘 새벽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벌금을 내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합의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모두 없애는 조건으로 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SEC가 실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국에서 못하게 금지를 시킨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연쇄적으로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SEC가 규제를 하는 게 나와가지고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코인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렇게 블록을 합의 증명한다고 하는데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POW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GPU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POS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수량에 따라 가지고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두 개의 방식과 요걸 이제 좀 더 쉽게 만든 이제 디포스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 방식과 디포스 방식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두 개는 같이 규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디포스는 이제 포스 방식에서 위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POW에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POS로 넘어오는 이제 머지를 통해서 POS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POW 방식에서 이더리움은 POS 방식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과 POW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블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POW 방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블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블록을 만들어내는 사람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채굴자가 별도로 있고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별도로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이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 같은 경우는 블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 왜 스테이킹을 금지하냐면, 첫 번째로 이 POS 방식으로 프로프 스테이크 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증권이다, 증권성 혐의가 있다. 왜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위임을 하게 되면 연 4%에서 8%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띠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디포스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런 그 위임 물량으로 거버넌스에 투표할 수 있는, 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띈다라고 SEC에서 해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OS 방식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SEC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걸 금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제 해석인데요. 지금 이제 POS 방식이나 이런 뭐 디포스 방식으로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연 이자를 적게는 4%, 뭐 1%도 있지만 많게는 20%까지 줍니다. 이 디포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냐면 저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스테이킹 서비스로 여기서 이제 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를 자기가 늘려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점 커져가게 되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먹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본인들이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거의 뭐 초기에 새싹을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의 규제가 통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규제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웹3에 있는 메인넷들이 다 디포스 방식, 포스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제는 다른 어떤 규제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SEC랑 크라켄이 아까 합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완전히 제한하는 그런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이제 POW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POW 방식에서 이제 POS 방식으로 넘어오자마자 SEC에서 규제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것들을 지켜봤고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단단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게리 겐슬러 SEC 지금 의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MIT에서 암호화폐 강의를 하던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그 다음에 굉장히 암호화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암호화폐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 레가시 있는 금융의 지식도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잘 차용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를 너무나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꼭 트래킹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궁극적으로 SEC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는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죠. 어쨌든 간 그런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좀 흔들린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바로 이어가지고 규제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팍소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뉴욕의 곳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팍소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여기는 또 뭐냐면 이제 BUSD입니다. BUSD가 어디냐? 예, 짱펑자오의 바이낸스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은 자기들의 이런 크립토 패권을 다른 곳에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런 규제, 어떤 식으로 규제가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암호화폐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근데 미국은 그걸 위해서 규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과연 기회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3월에 이더리움의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언스테이킹이 된다. 이더의 언스테이킹이 되고 그 대금이 거의 뭐 13조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이제 언스테이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SEC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못하게 규제를 하면은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그 코인베이스에 있는 그 이더리움이 이제 시장에 많이 더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스테이킹을 못한다고 하면은 스테이킹 서비스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저는 이더리움이 망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첫 번째 저희가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할 때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일반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서비스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리도가 있고요. 리도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로켓풀이라는 곳이 있고요. FXS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지금 다 뭐 이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못하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리도나 로켓풀이나 FXS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더와 지금 뭐 이더를 이제 스테이킹 해가지고 묶어서 얘네들이 이제 이자를 주는 건데 리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두 개는 다 자기들 코인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센티브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 하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킹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OS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킹 서비스가 문제가 되는데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POW 방식이고 주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를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POS 방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이더리움이 싸졌을 때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서비스를 못하면 오케이 같은 서비스라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이득을 보겠지 뭐 리도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그래서 또 계속 규제 얘기가 나오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럼 난 규제 없는 곳으로 갈래. 규제 없는 곳이 뭐냐? POW 방식으로 갈래. 그럼 POW 방식의 대표 주자가 뭐가 있죠?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트를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트가 있고, 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라이트코인이 반감기가 다가온다. 라이트코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이트코인이 최근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라이트코인도 POW 방식이거든요. 이런 POW 방식이기 때문에 이 POS 규제와도 자연스럽게 이제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POW 메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한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떡하지 코인 망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런 인사이트를 꼭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도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